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각 디자인 실무, 자, 3차 준입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2차 시각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시각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거의 평면적 개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각 디자인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매체도 많아졌고요. 그것이 많아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영역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거의 2차적인 개념에서의 시각 디자인 업무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3차, 4차까지 안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차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럼 CI죠. CI. 영어 잘 기억해 두세요. Corporate Identity.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예요. 기업 이미지. 기업 이미지에 기업의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한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래서 이제 통합하라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조선생 그러면 어떤 아이덴티티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이 시대의 선생님이야 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싶어요. 자, 그런 걸 갖고 싶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를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조선생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아지고 하면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우리 청년들,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 강남,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일을 하잖아요. 홍대, 강남 주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점집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 되게 좀 의아했었죠. 아니, 여기 나름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에 웬 점집?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가 했는데 20대 젊은 그 친구들이 줄을 서서 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 그냥 보는 점이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 점을 보러 가서 물어보는 게 뭔가 했더니 뭐 취업이 될지, 뭐 남자친구와의 뭐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를 보러 가는 것이 문제 아니라 그걸 보러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아니, 누구를 사귀고 누구랑 살 것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자신 있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맞아라고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틀렸다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체성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아들이 뭐 이래요. 저희 안사람이 저희 아들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이래.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자, 그럼 나쁜 친구는 뭐가 나쁜 친구인가요?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담배 피는 친구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피면 나쁜 사람이면 우리 어른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입니까? 저희 아들 친구들 중학교 1학년인데도 담배 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왜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가 했더니 친구가 피니까 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친구가 피니까 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네가 펴야 될 정체성, 꼭 펴야 될 이유가 있고 너가 펴야 될 어떠한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펴라. 난 네가 펴든 말든 상관없다. 단 아빠는 피지 않길 바래하고 피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고 네가 그래도 피고 싶다면 펴라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 선택해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안 피겠다라는 정체성을 가졌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 사이에 가서 친구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담배를 피더라도 본인이 피지 않겠다는 확고한 정체성만 있다면 담배를 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들을 못 만나게 하고 담배와의 어떤 만남을 안 해서 안 피는 거는 언젠가 그 친구가 자기가 호기심이 있다면 피게 돼 있어요. 또 담배 피는 분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그까이 거 펴도 그만, 안 펴도 그만이에요. 근데 몸에 안 좋으니까 이왕이면 피지 말아라는 거지. 응? 우리 사람이 모두 다 올바르게 온전하게 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펴도 돼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또 요즘엔 또 담배값도 올랐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줄이면 좋다 이 얘기죠.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누구나 다 펴라 이건 아닙니다. 또 오해 마시고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항상 그래요. 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 강의 듣고 있는 것도 미친 짓이에요. 이거 왜 들어요? 뭐 재밌어요? 뭐가 필요한데요? 이게 여러분 필요가 없다면 못하러 듣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도요, 상당히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기업의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미지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태로서 사용되는 게 바로 CI예요. 우리 2차 디자인에서 얘기했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자기들의 어떤 심볼이죠. 뭐, 마크나, 로고나, 시그니처, 워드마크 등 다양한 심볼을 개발을 해서 제품이나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에 그 마크와 로고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 만들어낸다 그랬습니까? 브랜드죠. 그래서 브랜드가 나중에 가치를 갖게 돼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신발을 7, 80년대 상당히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었고, 전 세계 뭐 60%가량의 신발을 우리가 다 제작할 정도로 그 정도의 기술 확보했던 나라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장님들의 어떤 마인드는 그냥 옛날 그 장사꾼 마인드예요. 그래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 땅을 사고 부자가 돼서 이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 이런 개념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경영의 중요성을 알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 경영학을 연구하고 하면서 이 브랜드, 특히 이제 미래는 정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보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시 여길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이제 그런 그 공부를 한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나이키라는 마크를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발 10,000벌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많길래 좋아요 했는데 대신에 거기에 요 마크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친절한 우리나라 사장님이 뭐 그거 no problem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 좋아. 좋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나이키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품의 어떠한 그 느낌이 나이키로 전달되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신발 공장들은 다 문 닫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뭐? 나이키는 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이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 기업의 이미지, 요즘에는 뭐예요? 예전에는 뭐 조요나 요번에 그 땅콩 해양 사건이라서 아주 참 재밌는 일이 재밌다기보다 아주 서글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쉬쉬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쉬쉬쉬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덮어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강력한 뭐가 있습니까? SNS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이제 어떤 제품을 잘 만들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서는 이제 경쟁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꼭 미국 아메리카 제품 씁니까? 우리 한국 거 쓰잖아요. 또 중국이 과거에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진 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품의 품질도 상당히 향상돼서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 제품의 품질까지 올라왔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쟁력을 갖는 것은 그 품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품질보다는 그 브랜드죠. 중국산보다는 국산의 브랜드가 좋다. 이것이 그나마 경쟁력인데 이제 기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 기술을 다 돈 가지고 사가지고 자기들 거를 만들면서 사실 아주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Corporate Ident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심볼부터 해서 전용 마크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 전용 색채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응용 요소,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류 등등에 사용하는 것들을 응용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는 CI, 삼성의 이미지는 CI, 그럼 삼성이 갖고 있는 제품 브랜드의 이미지는 BI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 그러면은 어떤 뭐 대학의 아이덴티티는 UI,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이벤트. 삼성이 하는 행사에 대한 이벤트는 EI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뭘 쓰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라고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PI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Personal Identit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 중에서 가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와 또 그 자기들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올리고 브랜드도 올리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는 이 기업 이미지 통합화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3차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까 기본 요소에 심벌부터 해서 2차 매체들이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정보를 전달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린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포장 디자인, 패키지인데요. 이 포장 디자인도 우리가 왜 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한다? 입체적인 형태의 포장지가 덮여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지는 2차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포장 패키지 디자인은 뭐라고 한다? 3차 디자인, 준입체 디자인. 이거는 뭐다? 준입체, 입체에 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은 어떤 거죠? 이것도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품의 어떤 품질을 더욱더 어떻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는 사기가 아닙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아닌 걸 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또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나쁜 걸 좋은 것처럼 만들게 되면 그건 사기예요. 광고 아닙니다. 이 광고는요, 뭔가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좋은 제품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사기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광고를. 아니에요.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인이 돼서는 안 되고 광고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 미용사 아줌마가 있고 또 우리가 또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머리를 자르는 일을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요. 일단 마인드가 달라요. 그리고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깎을 수 있는 5가지 머리 모양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 애들 이렇게 오면 5가지 가지고 다 자릅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자른 동네 아저씨들은 머리가 거의 비슷해요. 머리가 크든 작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헤어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두상 모양, 왜 머리를 자르는지, 기타 그 사람이 이 머리를 잘라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당신에게 이런 머리가 가장 어울립니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광고하는 광고인과 광고 디자인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광고인은요 그냥 자기 입맛에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 디자이너는 남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의 광고 디자이너가 인으로서의 마인드와 기본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꽃감이 있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꽃감을 담아서 있고 하나는 하나하나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이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책정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똑같은 내용물인데 이것은 이거에 많게는 4배, 보통 2배에서 4배 정도의 가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때요? 포장을 한 번 더 해서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게 더 좋은데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 이상의 과대 포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 과자 같은 게 그런 예인데 차라리 가격을 좀 낮춰주면 되는데 또 웃긴 게 너무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좋지 않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의 포장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도 정보 전달이에요. 그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또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자원이 막 풍부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이 고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개념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포장 자체 요즘에는 이 포장의 기능적인 부분, 편리성도 고려하죠. 우유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탁 뜯어가지고 마실 수 있게 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패키지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장을 통해서 어떤 경쟁사와의 어떤 차별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포장 디자인도 그렇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POP 디자인. POP는 뭐냐? 구매 시점 광고 그래요. 구매 시점 광고, Point of Purchase라 그래서 영어 단어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POP는 구매 시점 광고라 그래요. 구매하는 시점에 같이 광고한다 그래서 구매 시점 광고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가게에 핸드폰을 진열을 쫙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핸드폰을 진열하고 판매를 할 때 핸드폰만 놓지 않아요. 그죠? 뭘 합니까? 거기에 포스터도 붙이고 옆에 배너 광고도 있고 뭐 지랄 풍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광고 매체들을 놓고 같이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POP예요. 그러니까 POP는 신문을 갖다 놓으면 그게 POP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POP 보면 이쁜 글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여놓은 이쁜 글씨. 그것도 마찬가지 POP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쁜 글씨가 POP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레터링 또는 타이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구매 시점 광고로 적용되기 때문에 POP죠. 그래서 POP도 마찬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함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대표적인 또, 그 광고 중에 하나가 교통 광고입니다. 교통 광고. 그러니까 교통 관련한 시설물 앤드, 교통 시설에 하는 광고예요. 밖에나 내부나 외부에 하는 모든 광고를 교통 광고라고 하죠. 교통 광고가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는 아주 강제적인 광고 노출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광고들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버스 이렇게 보게 되죠. 또 심심하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면 그걸 사느냐? 사진 않지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포지셔닝. 상당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하여튼 교통 광고는 교통시설과 교통을 이용한 그러한 거. 그래서 우리가 아니 뭐가 있습니까? 이 철도, 뭐 지하철, 버스, 택시, 뭐 항공기, 배, 기타 등등. 예. 자, 그 외에 이제 이 교통 광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체적인 형태의 광고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준입체 디자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5개 광고가 있습니다. 5개 광고는 건물 밖에 있는 사인이라든가 5개 광고물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좀 입체적인 형태의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5개 광고도 준입체 디자인에 포함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간판, 광고탑, 뭐 네온 사인, 전광판, 에드벌룬 있죠? 풍선 같은 거.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팅,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하는 공중투영기, 뭐 육교 광고, 현수막, 아치 플랜카드 이런 것들. 하여튼 외에 있는 모든 광고는 다 5개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이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광고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광고들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죠? 지금은 인쇄술도 발달하고 또 그만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 더 합시다. 자, 5개 광고. 자,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일인데 이거는 이제 우편을 통한 광고죠. 이거 2차 아닙니까? 그래서 2차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2차인데 우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3차, 2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3차, 준입체로 보는데 2차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다이렉트 메일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그 명확한 소구 대상. 그러니까 뭐 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하는 친구들 어떻게 알고 DM이 발송돼요? 스파르타 맞으면서 공부합니다. 철저하게 때려서 대학을 입학시키겠습니다. 이런 막 광고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 우리의 정보가 다 노출이 돼서 그렇게 했죠. 그죠? 여하튼 이 DM 광고 시험에도 가끔 많이 출제되는데 중요한 건 우편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매체들이 개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만 여러분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광고 매체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자, 디자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우리 광고 쪽,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이너가 공부를 했으면 주로 광고 쪽에 일을 하죠. 그러니까 광고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다양한 더 많은 시각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것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를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 하고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3차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무슨 디자인? 자, 4차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4차는 어떤 개념이다? 공간 개념이다. 자, 공간 개념은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제 TV 같은, TF, CF, 영화 같은 멀티미디어적인 개념이에요. 멀티미디어. 보세요. 멀티라는 말 쓰잖아요. 자, TV는
영상 이 평면에서 보이지만 사실 그 영상 안쪽에는 공간이에요. 그죠? 공간 개념에서 어떤 공간도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또 사운드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음향도 있단 말이에요. 음향. 선생님 음향도 시각인가요? 시각 디자인인가요? 네, 맞아요. 왜? 이것도 정보 전달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각만 합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오감 디자인이에요. 오감 소통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은 제일 좋지만 그 소통은 부부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부. 1대1 부부. 근데 다수 1대 다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공간각이 어디예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가장 대표인 시각을 둔 것이지 그게 소통을 하기 위한 그냥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각 그러면 다들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든다 이러는데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겠죠. 창피한 거야. 네? 2년 또는 4년을 시각 디자인과 또는 관련한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시각 디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시각은 눈으로 보기 좋게 뭔가를 조형적으로 만든다.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한 5% 맞습니다. 네? 100% 틀린 건 아니지만 한 5% 맞습니다. 시각의 가장 핵심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중에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을 위한 수단은 다 시각 디자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무대 디자인도 시각 디자인에 물론 무대 디자인은요. 제품도 포함하고 환경도 포함하지만 이것도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을 때는 공간 개념에서의 시각 디자인. 또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하는 거 있죠? 전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시각 디자인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각 디자이너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나 광고 하고 싶어요. 그럼 광고도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광고 기획 업무, 그죠? 그래서 그 기획한 것을 가지고 뭐 정보를 전달해야 될 수단,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는 매체를 만드는 뭐 웹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럼 웹 디자이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웹 디자이너는 상당히 단순한 그냥 기능적인 단순 노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웹 디자이너예요. 편집 디자이너란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시, 드림위버 배우고 만드는 사람과 시각 디자인 개념을 알고 디자인적 개념을 가지고 웹 디자이너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개념의 디자이너가 돼도 돼요. 뭐 기획하는 사람이 더 높고 기능하는 사람이 낫다. 안 그래요. 기획하는 사람들은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리는 적은데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또 아이디어는 고갈이 나면 또 새로운 애들이 치고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 개념에서의 관리자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에서 막 이제 구조조정할 때 제일 먼저 자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기획 관련은 관리자들이에요. 기능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안 잘라요. 못 잘라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데. 근데 우리가 기능 그러면 오해하는 게 뭐야? 공장에서 뭔가 단순한 작업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무식해. 자,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기획의 기능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적인 전문 기술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능적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디자인에서 TV, CF, 영화 감독도 시각 디자이너를 할 수 있죠. 뭐냐면 자기가 뭔가 영화를 통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도 전달하면 그건 시각 디자인,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 쪽, 그럼 뭐 감독이 되든지 또는 카메라, 또는 조명, 또는 음향, 또는 뭐 효과, 뭐 얼마든지 또 선생님처럼 디자이너이지만 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저 학자가 되기 전까지도 전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저도 광고 쪽도 하고 뭐 영상 쪽도 하고 막 해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저는 뭐 얼마든지 뭐 디자인적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학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뭐 미술 치료라든가 색채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각 디자인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시각 디자이너로서 개발을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면 또 그것이 나름대로 직업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인류와 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또 그게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또 역류하고 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한 학문 또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각 디자인의 실제 이제 2차, 3차, 4차 또 주요 광고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실기 시험 볼 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취업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도구가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손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뭐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묘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실무,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시각디자인 실무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시간에 시각디자인 실무 마지막 시간,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